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미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힐러리 두 대선 후보들조차 신보호주의 무역의 바람을 경쟁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우리의 대책 전문가로부터 들어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트럼프가요. 연일 한미 FTA를 공격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런가 이제 궁금하고요. 이 지난번에 일자리 킬러다,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깨진 약속의 완벽한 사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원래 이 FTA라는 것이 이제 뭐 관세,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국가들끼리 서로 이제 자유무역을 하자라는 협약이잖아요. 네. 네, FTA를 통해서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제 값싼 물건을 들여오면은 소비자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또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국산보다 가격이 훨씬 낮은 그런 제품들이 미국 시장을 점유하고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들이 기반을 잃으면서 공장들이 문을 닫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한테는 직격탄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뭐 한미 FTA 협정 체결 후 이제 올해로 만 4년이 지났는데요. 네. 수치 같은 것을 보면 한국 측에 좀 유리하게 작용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대미 수출도 좀 늘어났고 대미 수입은 줄어들었고 특히 뭐 자동차라든지 타이어 같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얻었는데 네.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공화당층이 아니라 사실은 뭐 저소득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FTA를 비판을 하고 또 이제 대표적인 FTA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한미 FTA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네. 대신에 우리가 좀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먹고 있지 않나요? 미국산 쇠고기가 예전에 2002년 이전에는 50%가 넘는 점유율이었어요. 수입 네. 쇠고기 중에. 네. 현재는 지금 사실은 호주산 쇠고기들이 수입 쇠고기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변화됐군요. 네. 자, 그러면은요, 궁금한 게 지금 대선 과정 중이니까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 한미 FTA를 이렇게 세게 비판하는 것이 트럼프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는 제가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경선까지 사실 오면서 트럼프가 지지를 받는 그 기반이 사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 저학력 백인 노동자층. 네.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공화당 엘리트층이라든지 아니면은 공화당의 지도부 측에서 트럼프를 좀 못마땅해 하고 지지를 많이 안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뭐 지도부라든지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들보다는 자기를 경선까지 지금 올려준 이 지지층한테 어떻게 계속해서 뭐 어필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선 뭐 큰 화두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것이 뭐 이민 정책 부분 그리고 바로 이 자유무역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한미 FTA를 비롯해서 뭐 나프타라든지 TPP 부분은 뭐 때리고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또 한편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무역협정 이런 것은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네. 이 한미 FTA에 대한 힐러리의 입장은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힐러리 클린턴은 기본적으로는 사실 자유무역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FTA가 체결되고 이제 5년째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평가를 해서 면밀하게 살펴본 다음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시정을 요구하겠다 이런 정도가 네. 트럼프보다는 조금 톤 다운된 그렇지만 네. 여전히 이런 시류를 자기도 뭐 어긋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무역협정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어떤 선거 전략 또 선거 프레이즈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박사님 궁금한 게요. 네. 이게 우리나라도 이 정치적인 또 선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보호무역주의 단지 선거 전략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한미 FTA가 재협상되거나 폐기되거나 이런 문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따지고 보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도 뭐 캠페인 동안은 나프타 반대했었고 한미 FTA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선거 공약이 꼭 그대로 정책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고요. 네. 그렇지만 어떤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가르쳐준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한미 FTA가 그렇다면 파기되는 것이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사실 파기를 못할 건 없어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협상안 그 안에 보면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은
파기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유방적으로 얘기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그 국가하고는 이제 서로 외교적 면에서 얼굴 안 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걸 주장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같이 치러지게 되는 의회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지금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네. 상원은 박빙이든지 아니면 공화당이 약간 근소하게 이기든지 네. 뭐 따지고 보면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글쎄 뭐 약간의 어떤 뭐 수정 요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파기를 한다든지 재협상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힘들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바람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최근에 미국 상무부가요, 이 우리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산 철강 설명 때문에 우리 굉장히 힘든데 거기다가 지금 관세까지 60%가 넘게 물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리쇼어링 정책 같은 경우도 보호무역주의 어떤 위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세계 경제가 이미 각자 도생의 길로 들어선 지는 꽤 되었고 우리가 뭐 가장 비근한 예로 봤던 거는 브렉시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단순히 이번 선거로 인해서 잠깐 반짝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기조는 계속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미국의 정부만 너무 믿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럼요. 뭐 미국의 근로자들이나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미국 사회의 현 주소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죠. 네. 자, 오바마 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이요. 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줄여서 TPP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 TPP에 대한 입장도 지금 공화당, 민주당 두 후보가 많이 다른 거죠? 그렇죠. 공화당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는 완전히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클린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창했던 사람이에요. 네. TPP를. 처음에 TPP에 대해서 굉장히 골든 스탠다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경선을 뛰면서부터 이게 약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반대 혹은 유보에 가까운 이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기재를 하진 않았어요. 네. TPP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다라는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네. 클린턴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은 TPP가 뭐 금방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은 네. 그래도 의회를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두 후보의 이 무역 통상 공약을 점검해 보면요. 철저하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네. 어떤 후보가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게 유리한가요? 글쎄 뭐 누가 되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가장 우선으로 네,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겠죠. 근데 다만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클린턴이 그래도 조금 쉽지 않겠나. 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있거든요. 네. 반면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 좀 예측 불허기 때문에 네. 좀 더 쉽게 보자면은 클린턴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김지윤 박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이번에는요, 리우 현지를 연결해서 올림픽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리우 올림픽에 나선 우리나라 선수들이 오늘은 좀 아쉽지만 노메달에 그쳤어요? 네, 그 남자 유도 73kg급 세계 1위 안창림 선수가 16강, 그리고 여자 유도 57kg급 세계 2위 김잔디 선수가 2회전에서 나란히 탈락했고요. 그리고 남자 양궁 세계 1위 김우진 선수가 개인전 32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 펜싱 여자 사부르 금메달리스트 김지현 선수도 16강에서 무릎을 꿇었고요. 여자 배구는 러시아에 1대 3으로 졌고 여자 핸드볼도 스웨덴에 28대 31로 졌습니다. 아, 이게 세계 랭킹 1위 선수들의 순환 시대인데요. 왜 이렇게 고전하는 걸로 보세요?
네, 그 유도에서는 60kg급 김원진과 66kg급 안바울에 이어서 73kg급 안창림 선수까지 그 체급별 세계 랭킹 1위가 차례로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고요. 네. 그 아무래도 그 많은 국제대회에 나서다 보니까 그 전력이 노출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장거리 이동거리와 그 12시간 시차 그리고 올림픽이 주는 중압감까지 그 선수들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 메이저 대회 석권자 세르비아 남자 테니스 선수 조코비치 역시 네. 그 이번 대회 단식 1회전, 복식 2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아하. 우리나라의 선수들만 이 세계 랭킹 1위가 떨어지는 건 아니군요. 자, 이 하시기 네. 전에 우리나라 목표가 10-1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메달 10개, 종합순위 12 이상. 계획이 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네, 그 금메달 기대주들이 줄줄이 탈락하면서 그 우리나라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8위에 머물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목표 달성에는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그 아직 효자 종목 양궁에서 금메달 3개가 남았고요. 사격 진종호, 태권도 이대훈, 레슬링 김현우, 그리고 남자 배드민턴 복식 이용대, 유현성 등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10-10 달성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선수들이 더 열심히 분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새벽에는요, 주로 어떤 경기들에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 여자 사격 25m 권총에서는 김장미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 이어서 2연패에 도전하고요. 네. 또 그 원정식 선수가 남자 역도 69kg급에 출전하는데요. 그 아베 윤진희 선수가 이번 올림픽 여자 역도 53kg급에서 그 동메달을 땄는데 그런 그 아내의 기운을 이어받을지 주목되고요. 유도에서는 남자 81kg급 이종욱 네. 선수가 나서고 박 기자님, 오늘 여기까지 네. 들을게요. 내일, 네, 모레 다시 알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동시에 중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 그 당대표 이런 순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새누리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개표 결과가 잠시 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럼 선거관리위원장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투표 및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총수는 34만 6,509명입니다. 이 중에 당 대표 선거의 경우 7만 6,264명이 투표했고 투표율은 22.0%였습니다. 총 유효 투표수는 7만 6,116표였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7만 6,263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22.0%를 기록하였고 총 유효 투표는 14만 7,854표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수는 9만 3,732표, 선거인단 총 9,077명이 투표했으며 투표율은 9.68%로 기록됩니다. 총 유효 투표는 8,729표입니다. 다음은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전국 선거인단 투표와 대의원 투표, 여론조사 결과를 득표로 환산하여 합산한 최종 득표 결과입니다. 발표는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위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기호 1번 이정헌 후보 44,421표, 기호 2번 이주영 후보 21,614표,
기호 4번 주호영 후보 31,946표. 이정현 후보가 됐네요. 기호 5번 한성교 후보 1757표 각각 득표했습니다. 네, 이정현 후보 이상으로 투표 및 개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최고위원 선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상보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 기호 1번 유창수 후보 6,816표, 기호 3번 이부형 후보 5,655표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다음 최고위원 선거는 기호 1번 이장우 후보 34,971표, 기호 2번 정용기 후보 17,305표, 기호 3번 조원진 후보 37,459표, 기호 4번 정문원 후보 17,306표, 기호 5번 함진규 후보 18,646표, 기호 6번 이은재 후보 23,888표, 기호 7번 강석호 후보 33,851표, 기호 8번 최연호 후보 27,080표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당선자 선포를 하겠습니다. 당은 제27조, 제28조 이에 따라서 새누리당 당대표로 기호 1번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최고위원으로는 기호 3번 조원진 후보, 기호 1번 이장우 후보, 기호 7번 강석호 후보, 기호 8번 최연희 후보. 그리고 그 당대표 선거도 친박계가 이제 당선이 됐고요. 최고위원도 강석호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친박계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여성 후보들 간의 경쟁에서도 최연애 후보가 이겼고요. 최연애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들의 경쟁에서도 유창수 후보, 친박계 후보가 당선이 됐군요. 자, 당초 예상대로 지금 이정현 후보가 아까 표현한 이변입니다. 여당의 대표가 됐어요. 네, 지금까지 텔레비전과 라디오 동시 중계로 새누리당 전당대회 현장 연결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 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동아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최하는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지하철 3호선 하기울역 앞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건축과 인테리어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네, 3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4부에서는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를 전문가와 분석해봅니다.